11번째 시간 화학 결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보면 대부분 원소는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알았습니다. 자, 이 혼자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원소끼리는 결합, 즉 화학 결합을 이루면서 서로의 부족한 전자수를 채워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 화학 결합 중 두 가지 종류의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결합은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온 결합은요, 여러분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을 이룰 때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금속 원소에는 나트륨 원소가 있죠. 나트륨 원소는요, 가장 바깥에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경우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전자를 잃어서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런 모습이 되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를 가지게 되면서 네온의, 즉 비활성 기체의 모습과 같아지면서 안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로 나트륨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대표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가장 바깥에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자를 7개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가 부족합니까? 1개가 부족하죠. 자, 염소는 어디선가 전자 1개를 얻어서 바로 염화이온이라는 역시 이온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온은요, 여러분들 전기를 띠는 입자 또는 원자를 이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온은 크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양이온은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원래 원자핵 하나에 전자 1개가 이렇게 있어서 원래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 원자였다고 하면 이것이 전자를 1개 잃어서 이렇게 양이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원래 무슨 전기를 띠나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잃었으니 이제 플러스 전기만 남아서 이것을 양이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는데, 리튬의 경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리튬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전자를 잃은 수만큼 오른쪽 위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해주는데, 리튬 이온은 전자를 1개 잃었으니까 1 플러스라 적어야 되지만 1은 대부분 생략하기 때문에 플러스만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1 플러스인 리튬 이온 말고도 전자 2개를 잃어서 형성되는 마그네슘 이온이나 전자 3개를 잃어서 형성되는 알루미늄 이온이 바로 양이온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바로 음이온이 있는데,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이온을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성 원자를 예를 들면 원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었으나 외부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플러스는 하나인데 전자는 2개가 되는, 즉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역시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음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금속 원소가 대부분 음이온이 되는데, 플루오린 같은 가장 바깥에 7개의 전자를 가진 이 플루오린은 전자 1개를 얻어서 안정해진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곤 합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 뒤에 화이온이 붙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자를 잃은 수만큼 요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는데, 역시 1 마이너스, 1개를 잃어서 1 마이너스라 표현해야 되지만 1은 생략을 한 것입니다. 자, 플루오린화 이온 말고도 이런 전자 2개를 잃은 산화이온 또는 황화이온 같이 2 마이너스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원소는 결국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것이었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금속은 전자를 잃길 원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자를 잃어야 되는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를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서로 둘 다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전자를 나누어 주면서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나트륨과 염소를 갖다 놓으면 나트륨에 있던 전자 하나를 이렇게 염소로
건네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염소에게 전자를 주게 되면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지고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지게 되겠죠. 즉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서로 전자를 주고 받는 것에 의해서 서로 안정해지게 되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나트륨 이온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염화 이온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됩니다. 서로 둘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고 이것은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되어 버립니다. 알기 쉬운 예로 들면 마치 자석이 N극, S극과 N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음이온과 양이온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합은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을 경우 공유 결합이 됩니다. 공유 결합의 정의는요, 부족한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형성하는 결합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보겠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 전자가 한 개 부족합니다. 그렇죠. 전자 한 개를 얻어야 첫 번째 전자 껍질이 두 개가 되면서 안정해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역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수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두 수소는요, 서로의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씩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의 전자를 상대방의 원자에게 이렇게 공유시키는 겁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도 하지만 너의 것이기도 하다는 공유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수소는 전자 두 개를 가진 효과, 역시 여기 있는 수소도 전자 두 개를 가진 효과를 보면서 둘 다 전자 두 개를 가진 효과를 보고 안정해지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한 수소 기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소는 이렇게 혼자 있지 않고 두 개가 결합한 수소 기체의 모습으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자, 이 공유 결합을 알기 쉬운 비유로 들어보면 나는 책 1권이 있고 너는 책 2권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공유해서 책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책이 바로 전자에 해당하겠죠. 즉 책을 공유하는 것과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는 것을 비유로 보시면 조금 더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기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소만 공유 결합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세 가지 원소도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전자가 한 개 부족하고 산소는 전자가 두 개 부족하죠. 왜냐하면 가장 바깥에 총 6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죠. 그렇게 두 개가 부족하게 되고 다른 쪽의 수소도 역시 한 개가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산소를 두고 부족한 한 개의 전자를 이렇게 각각 서로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자, 결합을 보면 여기 수소 원자는 이제 두 개를 가진 효과가 되었고 역시 반대편 수소 원자도 두 개를 가지면서 안정해졌겠죠? 그리고 가운데 산소 원자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산소 원자는 바깥에 몇 개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면서 역시 안정해졌죠. 이것이 바로 수소 2개와 산소 1개를 가진 바로 물입니다. 즉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을 이루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죠.